공인중개사의 현실과 느꼈던 점과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연봉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굉장히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매출로 정도를 좀 달성을 했던 것 같고, 업무 강도를 생각을 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해병대 훈련단에 다시 재입대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필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일과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33회 시험에 합격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가 12월 한 중순이 조금 안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말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격에 대한 가닥이 또 나오고, 연말에서 연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여러 부동산에 취업을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4년차 공인중개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현실과 느꼈던 점과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연봉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거나 혹은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실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시작하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소속 공인중개사로 많이 알아보시고 취업을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주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토지 매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 임대 혹은 매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피스 임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우리 건물 매매, 건물 임대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임대 혹은 매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원룸 전월세,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전월세, 매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아마 아파트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사동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곳에서 30대 팀장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 건물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빌딩 중개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공부를 하려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언니네 복덕방, 제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변혜인 인사님 채널을 보고 저도 꿈을 좀 키웠었고, 우리 또 알파카 채널을 또 보면서 같이 나도 이렇게 건물 중개를 한번 해봐야겠다. 젊은 나이에 수십억 한 수백억 하는 그런 자산을 중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꿈을 계속 키워왔었고, 또 취업하고자 했던 우리 변혜인 이사님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빌딩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보통은 어떻게 있을 것 같으냐면 영업일이에요. 영업일. 고객님들이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플랫폼들에 들어가 보면 물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파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건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다운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건 확보하는 거 첫 번째. 물건을 확보했으면 또 사실 분들, 매수인분들을 확보하는 것들도 중요한 영업 중에 하나, 영업과 마케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업무는 당연히 전화일 것 같아요. 콜드콜. 전화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카톡으로 메신저로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 전화를 가장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팅을 가장 많이 또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주분들과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매수자분들 혹은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과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확보를 했을 때 이 물건의 컨디션이라든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현장에 답사를 하는 경우들. 또 많이 하는 업무가 서류 업무입니다. 우리 계약시나 혹은 잔금시에 진행할 때 건축물 대장, 등기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등등등 해가지고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서류 작업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지뿐만 아니고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PPT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또 만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권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숙지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부도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입할 수 있게 만들려면 마케팅이 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케팅적인 부분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냥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건물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좀 여러 가지 임대를 납부를 좀 할 수 있게 연락을 좀 해달라. 임대차 계약서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면 검토 계약서 날인 각 임차사들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퇴거하고 나가고,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관리하는 게 빌딩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 강도를 생각을 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해병대 훈련단에 다시 재입대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다 보니까 전 재산을 걸고 매수인, 매도인이 협상을 하는 그런 딜링의 과정에 제가 그 항목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크게 됩니다. 또 이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이 생각보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중개사님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조금 더 손님들께서는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쌓여갈수록 점점 더 열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업무를 하게 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지는 일이다 라고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가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무도 책임을 또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양쪽 모두 다 만족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들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다 한 발씩 양보를 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보하게 되는 그런 경험,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또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건물을 중개했던 중개인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많이 듣고 가운데서 최대한 그걸 좀 조율하는 역할, 좋은 얘기만 오갈 수는 없는 게 그런 현실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욕먹는 일이다. 거래의 주요 조건들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속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은 뭐 잔금을 받자마자 그냥 아예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로서 참 난감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매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결정, 일생일대의 결정일 수가 있어요. 몇십억짜리 건물, 계약금 혹은 가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수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이 건물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관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앞으로의 뭐 임차인 관리, 뭐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향후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대에 어느 정도 시점에 매각할 수 있을지, 이런 솔루션을 같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의 역할입니다. 또 혹은 우리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매년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같이 좀 논의를 해주고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책임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중개하려고 저는 항상 좀 최선을 좀 다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월급쟁이로서 안전한 직장을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 혹은 다 자영업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치킨집 하나 열었다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도전을 하셔야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 또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원이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거는 현실과는 좀 맞지 않은 얘기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에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영업 기반의 업무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시기는 2022년 11월에 입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3년은 이제 좀 지났고 4년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계약을 많이 했고 거래를 많이 했을까,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차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거래 몇 건일까요? 거래는 한 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 한 건. 그래서 70억짜리 건물, 서초동 소재에 위치한 건물 한 건을 중개를 했었었고요. 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요 2년차 동안은 매매 계약이 6건, 임대 계약이 15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1년차 때는 사실 일을 좀 이제 배우는 시기였고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많이 없었고 운이 좋게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회복이 됐었고 저도 또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만큼 결과가 좀 잘 따라왔던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차 때 매매 6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6건의 누적 중개액은 약 464억 원 정도,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도 약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9억 7천만 원 정도, 25년 11월까지 요 3년차가 되는 요 시점에는 매매 계약은 4건 정도가 있었고 임대 계약은 9건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4건 진행하면서 누적 중개액은 311억 정도, 임대 계약 4건의 환상 보증금은 약 44억 4천만 원 정도 중개를 했고요. 올해는 355억 4천만 원 정도를 중개를 하게 됐습니다. 2년차 때보다 3년차 때가 조금 더 중개액이 좀 줄어든 한 해였기는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저 혼자 중개했던 것 뿐만 아니고 팀의 우리 변혜인 이사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던, 서포트를 했었던
매매 계약 건 같은 경우에도 한 8건 정도는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서포트한 건들도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643억 정도. 근데 요거는 제가 뭐 다 한 건 아니고 도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논외로 하고 지분이 살짝 묻어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12월 달 새로운 4년차를 또 들어가면서 현재는 한 33억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빌딩 하나를 양타 계약을 매도 매수를 제가 연결해서 새로운 이제 4년차를 향해 가는 현 시점에도 계약은 한 개 또 나와주면서 4년차 또 희망차게 또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 시점까지 누적 총 중개액은 약 1,033억 원 정도를 중개를 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라고 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총 건수로는 임대 계약이 총 22건, 매매 계약이 약 14건 정도를 중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만 해도 약 한 879억 원 정도, 임대만 환산 보증금으로는 154억 1천만 원 정도를 중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이 중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계약 하나밖에 못 쓰고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리더이신 혜인 이사님께서 또 잘 끌어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에만 몰입했었던 것 같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주말, 주중, 뭐 평일 낮 시간, 저녁 시간 할 거 없이 최근 한 3년을 돌이켜보면 그 정도로 계속 일에만 파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얼마 정도를 내가 벌었을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0년차에서 뭐 1년차까지는 그냥 합쳐서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월급은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로 월급을 계속 받았었고, 인센티브로는 조금 간간히 조금씩 받았었던 것 같아요. 1년차, 만 1년차 채웠을 때의 연봉을 떼어보니까 2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1,800에서 한 1,900만 원 정도 받았었던 것 같고, 2년차 됐을 때는 월급은 고정적으로 한 100만 원 언더로 조금 더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월급을 받았고, 인센티브가 좀 더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인센티브는 뭐 작으면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쓴다 그러면 뭐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의 인센티브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꽉 채웠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년차가 되면서 팀장으로 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저도 개인 사업자를 좀 내게 됐어요. 단순 직원에서 벗어나서 큰 법인 안에 새로운 또 사업자를 하나 내게 된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사장이다 보니까 월급은 없습니다. 월급은 없고 인센티브가 팍 올라가게 되네. 작은 거는 뭐 건당 한 뭐 2, 300만 원 정도 수준도 되는데, 뭐 크게 받는다 그러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5천만 원, 6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큰 거래 한 건 진행을 하게 되면 뭐 1억의 중개 보수를 받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세부적으로 굉장히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매출로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좀 달성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뭐 실제로 정산 받고 뭐하고 했던 것들 따져보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벌었던 3년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갖게 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소득이랑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이니까 저는 이렇게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요 정도의 빌딩 업무를 보면서 빌딩 중개를 하면서 요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참고차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를 또 사이클을 또 타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일정치도 않고 많을 수도 없고 계속 적을 수도 없고 약간 요런 구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양하게 반영된 한 3년 차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부동산 폐업률도 역대 최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중개하는 중개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책임 안 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억대 연봉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수 있고 좋은 연봉, 큰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일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게 되는 일입니다. 이 부동산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공인중개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이런 내용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부동산 관련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